사실은 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배운 내용이 막 거창하게 많은 게 아니어서. 자, 일단은 89쪽이고 7-1번 볼게요. 자,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오면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 이 문제가 나오면 보조선을 그어라 라고 했는데, 그 보조선을 그리는 방법이 원래는 두 개가 있었어요. 평행선을 그려서 평행사변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랑, 대각선을 그어서 이제 그 트리 삼각형 두 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7-1번은 어때요? 이미 대각선 두 개가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대각선을 그어준 이상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거고, 무시하고 다시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어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변의 길이 같은 것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사다리꼴 ABCD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윗변 아랫변 길이 12랑 16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12 그리고 16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각선을 두 개 그었고, 대각선을 두 개 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EF라는 또 다른 평행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EF라는 또 다른 평행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 EF를 그으면서 이 대각선이랑 만나는 것을 점 P랑 점 Q라고 해놓은 거고. G요? G가 어딨어? Q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모양 찾기 할 때 선생님이 처음에 딱 두 개의 닮은 그림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틀이랑 모래시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준 적이 있죠. 이 문제에서 틀이랑 모래시계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일단 뭐 틀이도 보여요? 틀이 보이나 봅시다. AEQ랑 ABC랑 이렇게 보이죠? 삼각형.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DPF랑 DBC랑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트리가 조금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거랑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거꾸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BEP랑 BAD도 있고 CQF랑 CAD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거꾸로 보는 것보다는 똑바로 보는 게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 똑바로 된 애들을 먼저 위주로 할 거고, 여기 보면 모래시계는 어디 있을까요? 보이나? 아, 네. 여기 무슨 점이에요 혹시? 교점 5예요? 안 써있네? 네, 안 써 있어요. 안 써있는 거 5라고 할게요 그냥. 네. 대각선의 교점 AOD랑 보여요? AOD. 네.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대응점 맞춰서 안 할게요. BOC랑 보이죠? AOD랑 BOC는 모래시계고, 또 조그맣게 아래쪽이 약간 작아진 모래시계도 있어. AOD랑 POQ도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모래시계들이 보이는데,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걸 활용하려면 우리는 맨 먼저 시작을 모래시계로 가는데 큰 모래시계로 가야 돼요. 이 큰 모래시계 삼각형들 봐봐요. 이 모래시계 삼각형 닮음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평행선이 주어지면 닮음이다 라고 했어요. 얘네 닮은 비가 몇 대 몇인지 생각해보자. 대응변을 확인해보면 이 변 BC랑 변 DA가 대응변이기 때문에 대응변 길이비가 12, 16이니까 12대 16이에요. 그러면 이 모래시계 삼각형에서의 닮은 비는 12대 16인데, 우리 12대 16 더 작은 수로 나타내 볼게요. 10이랑 16을 몇으로 나눠주면 될까? 4. 그치, 4로 나눠주면 몇과 몇이 나오냐면 3대 3대 4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닮은 비는 3대 4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3대 4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3대 4가 될 거예요. 대응변도 3대 4가 될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저기 지금 10이랑 16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말고 다른 쪽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A5 보이나요? A5? 네. 이 A5를 만약에 3동그라미라고 쳤어요. 우리 3대4 기억해. 닮은비 3대4. 그러면 여기가 3동그라미라고 치면 이 밑에는 어떻게 될까? 그치, 여기 대응하는 변인 OC, 선분 OC는 4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3대4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만들어지나 봐봐요. 3대4까지. 네.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일단 3대4 가지고 만들긴 만들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PQ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저 조그만 거 조그맣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또 다른 힌트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잘 보세요. 어디가 나와 있어요? A2 대 2B 이 두 성분의 길이의 비가 3대 1이란다. 그럼 A2랑 2B 좀 볼게요. 여기 왼쪽 부분이에요. 3대 1이래요. 3대 1인 거 보이나요? 네. 이렇게 3대 1이라고 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저 3대 1을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모래시계에서 지금 끝난 건 아니야, 얘들. 더 해야 돼. 뭔가 더 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또 다시 표시해볼게. 이 틀이 닮은 보이시나요? 주황색으로 표시 좀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좀 두꺼운 분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선생님 안 가져왔어? AEQ랑 ABC를 말하는 거예요. AEQ, ABC. 눈으로 찾아. AEQ, ABC. 찾았어요? 네. 걔네들도 닮음이지. 네. 여기에서 우리 이 밑변의 길이비를 만들려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위에 거랑 전체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나? 틀이 닮음에서 이 밑변의 길이비를 만들고 싶어. 이 밑변을 가지고 길이비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될 때는 뭘 가지고 한다고 했냐면 여기 왼쪽 윗부분이랑 전체 이 변의 길이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이 밑변의 길이비랑 똑같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왼쪽을 보시면요. 윗부분은 3이고 전체는 몇이에요? 윗부분은 3이랑 1 더해지니까 4지. 3대 4죠. 그러면 3대 4. 어차피 여기도 3대 4니까 여기도 당연히 3대 4는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될 거예요. 그럼 이 3대 4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3대 4는 EQ 대 BC라고 해서 이제 EQ 길이를 구할 겁니다. 3대 4는 밑변 EQ 대 그 아래쪽 밑변 BC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BC의 길이는 꼭 BC라고 안 해도 되지.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1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EQ 길이를 좀 구해줄게요. 근데 EQ 길이 어떻게 구할까? 모양이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잘 보시면 뒤에 있는 놈에 4 곱했어. 앞에 있는 놈에도 똑같이 4를 곱해주면 돼요. 얼마예요 그러면? 10, 네, 맞습니다. 10입니다. 단위 없죠? 네. 길이는 12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 3대4 모래시계 좀 의미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없이도 쓸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길이는 12라고 해서 EQ 길이를 구했고 일단 방향을 좀 다시 바꿔서 이제 뒤집어진 트리로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그리는 트리 모양 봐봐. 이게 지금 좀 계속 겹쳐서 그리긴 하는데 여기 보여요? 네.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거. 핑크색으로 선생님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A, D, B가 있고 여기에 EP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EP 보이죠? 저 조각 가져와서 보면은 이것도 평행선이 있어요. 트리 모양 닮음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왼쪽 변 길이비 보시면 윗부분을 1로 만들었고 이 아랫부분을 3으로 설정했어요. 문제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EP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AD 길이는 12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거 트리 닮으면서 이 밑변의 길이비 만들려면 위에 거 대 전체라고 했죠. 얘는 거꾸로 뒤집혀져 있으니까 여기가 위에 거지. 1대 몇이 될까 그러면? 전체 3이 아니죠? 전체는 어떻게 돼요? 4죠. 4. 네. 그러면 1대 4를 가지고 만들면 1대 4는 여기 밑변의 길이비랑 같다. 그래서 2P 대 맞습니다. 12고요. 외항곱 내항곱 해도 되지만 그냥 뒤에 있는 놈에 뭐 곱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곱했어요? 3이요. 그럼 앞에 있는 1에 3 곱하면 2P 길이 얼마냐면 3이요. 네, 3이요. 우리 구해야 되는 거 뭐지? 문제 봐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PQ. PQ를 구해야 되는데 PQ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PQ는 우리가 두 개의 성분의 길이의 비를 찾았어요. EQ랑 EP를 찾았는데 EQ에서 EP를 빼면 남는 게 바로 PQ 아니니? 네.
보이죠? 네. 그러면 EQ에서 EP를 빼면요. 선분 EQ의 길이에서 선분 EP의 길이를 빼면 선분 PQ의 길이가 돼요. 그럼 뺄 때 해봅시다. EQ 길이 12였어요. 네. 선분 EP 길이는 3이었어요. 네. 12에서 300은 어떻게 돼요? 9요. 그치. 그래서 PQ 길이는 9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도 갔다가 뒤집어도 갔다가 이렇게 좀 전환해야 됐던 문제여서 7-1번 문제 너무 좋은데 풀기에는 아이들이 처음 풀 때는 좀 어려워하는 문제기도 해요. 다음에 이제 8-2번 볼까요? 8-2번. 네, 이 8-2번 왕관처럼 생긴 모양 얘기해 줬는데 아마 개념 노트에 안 썼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안 썼을 거예요, 이거는. 네. 네. 여기에서 이 f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공식 있는데요. 공식 알려줘야 되나 이거? 그 모래시계 모래시계? 모래신다고 좋아하세요? 아 맞아. 아, 모래시계.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공식이 있거든요. 알. 나중에 합시다, 공식을. 이거 공식 알면은 조금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얘는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8-2번은. 지금 원래 왕관은 아, 약간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8-2번 그림 보시면 여기 끝에 연결 안 됐죠? 보이나? 네. 네. 그래서 공식을 못 써요, 이거. 그래서 어차피 공식을 외워봤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8-2번은 정직하게 닮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그림은 우리가 트리 모래시계 했던 것처럼 그런 요소들을 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8-2번 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모의고사니까 네. 공부를 좀 하세요. 연립방정식 들어가죠? 공부 좀 하세요. 연립방정식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다른 앞에보다 제일 더 어렵죠? 연립방정식. 공부할 시간이 내일밖에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내일밖에 없어요. 왜요? 여행 가가지고. 아 진짜? 너 어디로 가? 아니 말해도 돼요? 어. 홍콩 가는데. 근데 왜 말을 못해 그걸? 아니, 그래서 어. 내일 여기 와서 클리닉 이렇게. 그래 잘 가야지. 언제 갔다 언제 오는데요? 저 내일 오전에 갔다가 내일 오후에 가서 월요일 새벽에 와요. 아 정확히 화요일 말하면 화요일 새벽 2시. 그러면 화요일 새벽 벌써 2시면 학원은 충분히 오겠네요. 네. 잘 오고. 학원 결석은 없는 걸로. 네. 8-2번 보시면 이거 왕관이기에는 끝에가 연결 안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모래시계 쓸 수 있나 좀 봐봐. 모래시계 쓰려면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부분이 어때요? 삼각형이 아니라 연결이 끝까지 안 돼서 사각형. 뭔가 쓰기 애매하죠? 네. 이렇게 쓰기 애매하니까 처음에 시작을 모래시계로 하면 아주 베스트겠는데 지금 그거를 써먹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보이는 닮음 중에 뭐가 보이나? 모래시계 제외하고 틀이 눕혀져 있는 거 보여요? 네. 어느 쪽도 눕혀져 있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쓰러져 있는 틀이 삼각형 CAB 보시면 오른쪽으로 쓰러져 있죠. 그 놈이 하나 보이고 나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쓰러져 있는 놈도 있어요. 누구예요? 삼각형? DGC랑 EG. 네 맞아요. 그것도 오른쪽으로 쓰러져 있는 거 왼쪽으로 쓰러져 있는 거 이런 게 하나씩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줄 건데 이제 문제는 길이가 겹치는 게 없어요. 자 이거 요 삼각형 먼저 보시면요. 요 삼각형 오른쪽으로 쓰러져 있는 틀이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쓰러져 있는 요 놈 나와 있는 변의 길이 좀 볼게요. 6 나와 있고 여기 EF 길이 안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옆에가 2랑 8이라고까지만 나와 있어요. 아직 여기까지만 나왔어서 뭔가 정확하진 않아요. 길이가. 그리고 반대쪽으로 눕혀져 있는 틀이 보시면요. 이 반대쪽으로 눕혀져 있는 틀이는 어떠냐면 8이라는 게 나왔고 EF 우리가 구해야 되고 여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둘 다 어떤 걸 먼저 사용해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이 부분의 길이를 문자로 만들어서 해결을 해볼게요. 문자로 만들어서.
불편한 문제예요. 약간은. 지금 주황색으로 왼쪽으로 넘어져 있는 주황색 부분 보세요. 주황색 트리.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 편 전체 길이가 8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GF 보여요? GF? 조그만 GF? 네. 선분 GF를 한번 문자로 A로 만들어 볼게요. 선분 GF를 A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얘들아 선분 FC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FC는 8-3. 그치, 이만큼이 8인데 우리가 조그만 왼쪽을 A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FC는 8-A라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비례식을 좀 이제 세워봅시다. 이 주황색 트리에서 이거 밑변의 길이 B로 만들고 싶으면은 윗부분하고 전체로 B 만들어야 된다 했죠. 네. 여기 윗부분이 A고요. 주황색으로 똑같이 할게요. 윗부분이 A고요. 이거 전체는 8이에요. A 대 8. 이렇게 만든 것은 뭐랑 똑같냐면 여기 밑변의 길이 B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 F 대 이 아래쪽 큰 트리의 밑변은 8이죠. 이게 같아져야 돼. 자, 일단요. EF의 길이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봐봐. 뒤에 있는 항, 후항이라고 해요. 후항 8이죠. 똑같이. 네. 그럼 전항도 똑같아야 B가 성립해. B가 같아져요. 그러면 EF랑 8, A랑 같아야 되겠어? 안 같아야겠어? 같아야 돼. 같아야겠죠. 일단 EF를 A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A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이놈 우리가 지금 A라고 한 겁니다. 이제 틀이 하나 남은 거 있어요. 왼쪽으로 넘어진 놈 말고 오른쪽으로 넘어졌던 놈 있죠. 노란색 트리. 네. 저 노란색 트리에서 이제 B를 만들어 볼 거예요. 노란색 트리에서는 일단 이거 윗부분하고 전체로 B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 트리 쓰러져 있는 거에서 윗부분이 8-X예요. 8-X. X가 아니죠? A죠? 8-A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니? 지금 전체 길이 10이요. 10이죠. 10. 8-A 대 10은 여기 밑변의 길이 B랑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EF를 뭐라고 놨냐면 A라고 놨었고 그걸 구했었고 그 다음 그 큰 삼각형의 밑변은 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비례식 풀어서 A를 구해야 하는데 얘들아 이거는 막 몇 곱했는지 좀 헷갈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할게요. 여기서 3분의 5 곱하면 되는데 3분의 5 곱하면 되는데 이걸 잘 못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항 곱, 내항 곱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외항을 곱하고 내항을 곱해볼게요. 외항 곱한 거 어떻게 돼요? 6을 다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48 마이너스 6A. 맞습니다. 그다음 내항을 곱하면 10A. 10A. 이게 같아야 된다.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A 구할 수 있어요. A 값 구해볼까요? 네. 그 A 값이 바로 이 선분 EF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EF를 A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 하고 진도 나가요. 네. 아. 이항하면은 16A는 48이 나와요. 16A는 48, 즉 A는 얼마 나와요? 3. 네, 맞습니다. A는 3이 되고 그래서 우리 EF의 길이 구하는 건데 그게 A 값이랑 같아요. 3이 돼요. 3. 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자꾸 방향을 보면서 비례식을 만드는 걸 연습해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정리 좀 했을까요? 네. 자, 다음 단원 들어가기 전에 방금 한 요 그림 스타일 문제 있죠? 네. 이거 아마 정리 안 했었을 거야. 그때 바빠가지고 개념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정리 좀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념 노트 있나요? 네. 네.
이제 그 왕관 모양을 총 3개 그릴 거예요. 좀 밑에다 그릴게요. 이 왕관 모양의 주의사항은 이렇게 양쪽 끝이 평행한 형태여야 돼요. 양 끝에 있는 두 변 있죠. 이렇게 세워진 변들. 걔네들이 평행한 형태여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나오는 문제는 없긴 합니다. 나오게 됩니다. 평행하게. 지금 선생님 같은 그림, 같은 비슷하게 생긴 그림을 3개 그리는 중이에요. 닮음을 총 3번이나 찾을 수 있는 문제여서 그래서 이제 3개를 그릴 거예요. 점의 이름까지 좀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걸로. 네. 일단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 보는 건 방학 때고요.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면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아, 미크레이 테스트. 미크레이 테스트가 안 돼. 생각보다 빡빡해요. 모의고사 많이 봐요. 생각보다. 저렇게 3개의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네. 했어요? 네. 여기서 총 3쌍의 닮음이 나오는데 일단 모래시계 닮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까 그 문제는 아쉽게도 모래시계를 써먹을 수 없었어요. 끝에까지 연결이 안 돼서.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모래시계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들의 닮음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린 이유는 어떤 닮음이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닮음비를 가져갈 수 있고 이 닮음비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여기 모래시계 이 양 끝에 있는 변 있죠. 양 끝에 있는 변의 길이를 A랑 B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들 닮음인데 얘네 닮음비 몇 대 몇인지 아니? A 대 B. A 대 B죠. 대응변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는 닮음비가 A 대 B가 된다. 그러면 다른 변의 길이들도 A 대 B가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닮음비가 A 대 B가 되고 자 이제 다음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모래시계의 양 끝변을 A랑 B라고 놨는데 문제는 이제 모래시계 닮음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트리 닮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진 방향이 각각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쓰러진 놈 이 삼각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닮음비 어렵다 이거 어려워. 몇 대 몇이냐면 봐봐요. 이 모래시계를 이용하면은 닮음비가 A 대 B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A 대 B가 돼요. 여기 A가 되고 대응변이 바로 이어서거든요. 이어서 나오는 부분 여기가 이렇게 B가 돼요. 그럼 이 누워져 있는 이 트리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은 비가 뭐가 되냐면 AB 대 EF. 누워져 있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AB 대 EF라고 했어요. 이거 몇 대 몇인 줄 알아요? 큰 삼각형에서 이 변 보면은 A랑 B랑 합쳐야 되죠. A 플러스 B고요. 작은 삼각형, 여기 조그만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B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 AB의 길이를 A라고 놨었어요. 그러면 A 대 EF는 A 플러스 B 대 B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EF를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비례식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EF의 길이는 결국에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공식이에요, 이게. 양 끝에 변이 길이가 주어지면 그거의 합분의 곱을 하면 가운데 변의 길이가 나와요. 근데 이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까 같이 써먹을 수 없는 예외의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저기 양 끝에 변의 길이가, 잘 생각해봐. 공식이라 했죠, 저거. 일단 선분 EF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선분 EF의 길이. 원래 공식을 모른다면 모래시계로 갔다가 트리로 갔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이상 그걸 적용하면 엄청 심플하게 빨리 나와요. 분모는 양 끝에, 모래시계 양 끝에 있는 변의 합이에요. 3 더하기 5. 분자는 양 끝에 있는 두 수의 곱이에요. 3 곱하기 5. 그래서 EF의 길이는 8분의 15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르면요, 처음에 이제 모래시계를 가지고 3대 5를 만들어요. 닮은 비 3대 5를 만들어서 3이랑 5라고 써놓고 5대 8로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여기 누워져 있는 트리에서 5대 8은 EF 대 AB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모래시계로 여기 대응변의 길이비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트리 닮음을 가지고 이 위에 거대 전체, 이 밑변의 길이비가 된다. 그걸 활용해서 E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놈을 가지고 해도 되고, 반대 방향, 왼쪽으로 쓰러져 있는 놈을 가지고 해도 돼요. 이거는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누워져 있는 트리를 사용해서 뭔가 하고 싶어. 여기 길이가 A랑 B였고요. 그럼 대응변의 길이를 이렇게 가보시면,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도 A 대 A 플러스 B가 돼요. 보시면 여기는 EF 대 BC가, 이게 이 누워져 있는 트리의 밑변의 길이비예요. 이게 A 대 전체 A 플러스 B가 되어야 하고, 이걸로 해도 똑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EF 대 BC의 길이가 B입니다. A 대 A 플러스 B. 이거 외항의 곱, 내항의 곱해서 정리하면요, 결국에는 똑같은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이제 원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원리는 저렇게 세 쌍의 닮음이 있어서 그 세 쌍의 닮은 비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안 쉬워요, 이 부분. 이거는 2학년 2학기 진짜 들어가서도 어려울 거예요, 여기 부분. 문제가 없네, 별로. 아, 이 책 안 좋은 점이 문제가 너무 적어요. 근데 애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가 없는 스타일이야, 문제들이. 자, 이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이에요. 112쪽. 112쪽에 5번이 딱 이 그림입니다. 5번 그림이 이 왕관 그림인데, 여기에서 옳은 거 모두 골라보기 문제예요. 요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112쪽에 5번입니다.
쌍의 닮음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구한 거예요? 그러면 다 했어요? 네. 왜 이렇게 빨라요? 아. 네. 시끄러워. 근데 여기 시작을 어쩔 수 없이 모래시계로 가야 돼요. 왜냐면 모래시계 양 끝에 있는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모래시계에서 닮은 비 찾아주시고 그걸로 이렇게 저 선분들 있죠. 대응하는 선분들. 그거의 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벌써 다음 수업 시간이 모의고사네요. 생각해보니까 빠르다. 근데 내신 때는 막 달라지고 그래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아, 그 학원 횟수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진 않고 똑같은데 다만 시험 기간 다가왔는데 너무 미흡하다 싶은 학생들은 이제 계속 뭔가를 해요. 횟수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때 2학년 1학기 거면 왜? 아니요, 2학년 2학기 것도 해요. 내신 때? 근데 내신 딱 대비 들어가면 네. 그때는 이제 선행 과정을 아예 안 해요. 멈춰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멈출 거예요. 선행 과정. 혹시 그럼 내신 기간이 언제예요? 이번에? 그거 이제 이제 학교에서 학교별로 시험 일정이 나오죠. 근데 보통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 4월 셋째 주쯤 나와요. 시험 기간이. 거기에서 한 달 전이니까 3월 셋째 주, 3월 넷째 주 이쯤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같이 봐도 돼요? 네. 같이 보면요. 뭐 도전은 해보라고 했지만 결국에 선생님이 같이 풀어줄 거예요. 보시면 일단 모래시계 닮음부터 시작해요. 보통은 일반적인 문제는 여기 모래시계 닮음을 보면은 대응변의 길이를 가지고 닮은 비 만들 수 있어요.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어? 얘가 그 가까이서 뒤로 툭툭 쳐가지고 뒤에서 툭툭 친다고? 너 앞에 있는데 아까 앞에서 툭툭 쳤어요. 뭘 툭툭 쳐요? 그러면은 이거 모래시계 닮으면서 닮은 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응변의 길이가 4랑 6이죠? 네. 그럼 이거 닮은 비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대4. 뭐 4대 6이기도 한데 더 작은 수로 나타내면 2로 둘 다 나눠주면 2대 3이 닮은 비가 돼요. 그러면 일단 닮은 비가 2대 3이고 모래시계 삼각형에서 대응변을 한번 찾아볼게요. A2, 선분 A2 찾아볼게요. 선분 A2. 선분 A2랑 대응하는 선분이 대응하는 편이 이 큰 모래시계 삼각형에서는 EC예요. 이거 대응하는 변 이렇게 연결되는 건 거 알죠? 왜냐하면 억각 표시해보면 이렇게 대응변을 훨씬 더 찾기 쉬울 거예요. 크기가 같은 억각을 표시해보면 그러면 2대 3이 닮은 비니까 여기 있는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2대 3이 돼야 돼요. 그럼 기억해보시면 선분 A 2대 선분 C 2는 2대 3이다. 맞는 말이죠 이거. 그럼 기억은 일단 옳은 것이다.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에 보면은 삼각형 CEF랑 삼각형 EAB가 닮음이래요. 닮음인 거 이렇게 새싹 말해줬어요. 모래시계랑 눕혀져 있는 트리들이랑. 근데 여기 CEF랑 뭐 EAB는 전혀 닮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니은은 옳지 않고요. 그다음 디귿 보시면 BF랑 BC는 2대 3이다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3이랑 2로 만든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눕혀져 있는 트리를 볼 거예요. 눕혀져 있는 트리. 눕혀져 있는 트리라고 하면 저 두 번째 그림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3대 2면요. 이 반대쪽도 똑같아요. 트리 닮으면서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나? 트리 닮으면서 이 왼쪽 변의 길이 가지고 그 비를 만든 거랑 왼쪽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의 비를 만든 거랑 오른쪽 윗부분하고 오른쪽 아랫부분이랑 비 만든 거랑 똑같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3대 2니까 이 반대쪽 CF랑 FB도 마찬가지로 3대 2가 돼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BF 대 BC라고 했죠. BF 대 BC. 그러면 BF는 지금 우리가 2라고 표현해놨고 2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BC는 3이 아니야. B에서 C까지는 이 B가 합쳐져야 돼요. 5예요. 그래서 2대 3이 아니라 2대 5가 되어야 돼서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확인할게요. 리을 공식 써먹으면 되긴 하는데 공식 말해줬으니까 저 마지막에 공식 써먹으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닮은 비로 그냥 고지고대로 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 눕혀져 있는 트리 닮음 하나 찾았는데 이 누워져 있는 트리 닮으면서 닮은 비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윗부분하고 전체의 비가 여기 밑변의 길이비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이 윗부분은 3이고 전체는 5예요. 이게 이 밑변의 길이비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F 대 전체 아래 밑변은 4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외항의 곱, 내항의 곱 처리를 해주면 EF는 5분의 10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5분의 12. 그러면 리을은 일단 옳은 것이 맞고요. 공식을 적용하자라고 하면은 이 끝에 있는 두 수의 합이 분모였고 끝에 있는 두 수의 곱이 분자예요. 근데 이 10분의 24 약분하면 똑같이 5분의 12가 나오죠. 그래서 EF의 길이는 5분의 12. 그래서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만 골랐어요. 몇 번이에요? 3번. 그쵸, 3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나갈 부분 좀 볼게요. 오늘 나갈 부분은 90쪽이에요. 원리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문제 풀 때 잘 못 풀어요, 애들. 원리는 너무 쉬운데. 말이 되게 길어요.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성분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중점을 연결한 어떤 성질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중점 연결 정리라고 했어요. 중점 연결 정리. 이 정리라는 거는 정말 깨끗하게 뭔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의 정리는 증명이에요. 증명. 성질을 뜻해요. 증명을 통해서 나온 성질. 피타고라스 정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타고라스가 뭔가를 정리했다 이게 아니라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해서 밝혀낸 성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점을 연결한 성분의 성질, 이거를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해서 좀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나타낼 거예요. 이제 이 용어를 우리만의 공식적인 용어예요. 교육과정에서 이 용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없고 한데 아마 선생님들이 중점 연결 정리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수학생들이.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볼게요.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성분의 성질. 다른 말로 중점 연결 정리예요. 그럼 이 정리가 나오게 된, 이 성질이 나오게 된 경로를 이제 증명을 통해서 소개를 해줄 거고, 증명 과정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저기는 정리를 깔끔히 한 것, 성질에 대한 것만 할 거예요. 중점 연결 정리라고 선생님이 갑자기 얘기를 한다. 이제 알아들어야 돼. 중점 연결 정리 이거였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교과서에 없는 용어예요.
일단 증명 과정은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 선생님이 표시를 할 건데 그냥 증명 과정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쓰지는 마세요. 어떤 삼각형 하나를 그릴 거예요. 지금 삼각형 ABC를 하나 그렸습니다. 중점을 연결했다라는 거는 정말로 중점을 찾아서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삼각형에서 우리 밑변을 BC로 잡아놓을게요. 저기를 밑변이라고 잡아놓을게요. 그럼 밑변 빼고 변 2개 남아있죠. 이렇게 왼쪽 변이랑 오른쪽 변이랑. 여기에 중점들을 연결해볼게요. 중점이라고 하면 무슨 점일까? 중점이라고 하면 중심에 있어요. 딱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 이 선분을 반으로 나누는 거. 그 점이 바로 중점이에요. 그럼 중점 하나 찾았어요. 점 M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변 보이죠? 변 AC. 여기도 중점을 찾아줄게요. 중점 하나 찾았어요. 점 N 이렇게 해놓을게요. 중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길이가 반으로 나눠지고 이 두 중점을 연결해요. 두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요. MN이라는 선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MN 한번 그냥 추리만 해봐. 아래에 있는 밑변 BC의 길이에 얼마가 될 것 같아? 2배. 얘가 2배? 누가 2배? BC가 2배야? MN이 2배? BC가 2배. BC가 2배예요? MN이 2배예요?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BC가. BC가. BC가 1죠? 네. BC가 2배면 BC의 반띵이 될 것 같지 않아? 네. 네. 진짜로 반띵이 됩니다. 네. 왜 그런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이거 트리닮음 아니에요. 아직 트리닮음 아니에요. 트리닮음은 평행선이 있어야 트리닮음인데 지금 평행선이 없어요. 이거는 트리닮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삼각형 AMN하고 전체 삼각형 ABC가 닮음은 맞긴 맞는데 트리닮음이나 모래시계는 보통 이제 평행선이 나와서 AA 닮음 조건을 갖는데 얘는 AA 닮음 조건이 아니라 SAS 닮음이에요. SAS 닮음. 왜 그러냐면 여기 대응변의 길이비를 보시면 1대 2점. 절반이니까 이게 절반으로 나눠진 거니까 1대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어때요? 1대 전체는 이거 2개 있는 거니까 2예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로 똑같고 가운데 있는 각 A는 공통각이기 때문에 SAS 닮음이에요. 그럼 닮음비가 1대 2라면 닮음비가 1대 2라면서요. 그니까 이 밑변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변 BC의 길이의 절반이 바로 저 MN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밑에 있는 거에 반띵하면 되는 거야.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중점 연결 정리인데 중점 연결 정리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게 바로 지금 얘기한 이거예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언제나 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일단 그리고 이거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기도 한데 대응하는 각을 좀 표시하면요. 이렇게 대응각의 크기가 같겠죠. 닮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표시했더니 동의각이 같아져요. 동의각의 크기가.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되냐면 이 밑변하고 이 연결한 선분하고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줄게요. 저렇게 ABC처럼. 그래 못 그려도 되니까 그냥 삼각형 그려주세요. 그리고 변 AB의 중점을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증명했던 것처럼 점 M, 변 AC의 중점은 점 N 이렇게 놓을 겁니다. 중점이니까 변의 길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진다라는 표시 좀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점 M과 점 N을 연결한 요 선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 돼요. 즉 그래서 BC라는 놈의 길이를 A라고 놓는다면 MN, 성분 MN의 길이는 2분의 1 A가 된다는 거, 절반이 된다는 거. 그리고 평행이다. 그리고 평행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변 AB 더 심플하게 정리할게요. 기고로만 정리할게요.
중점 연결점이에요. 완전 싸그리 기호로만 정리했어요. 해석 잘해야 돼요. AM과 BM이 같고 무슨 뜻이냐면 점 M이 중점이고 AN과 CN이 같을 때, 즉 이것도 점 N이 중점일 때 얘네를 연결한 선분 MN은 밑변 BC의 길이의 절반이고 둘이 평행이다 라는 거예요. 개념이나 이런 원리 자체는 엄청 심플한데 이제 문제를 만나면 잘 못 풀겠어요. 아마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근데 중점 연결점이 케이스가 2개가 있다고 했어요. 저게 지금 한 케이스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도 같은 삼각형을 그려줄 건데 쟤는 중점과 중점을 찾아서 연결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중점을 찾아서 연결한 게 아니라 시작이 조금 달라요. 오른쪽은 증명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저 1번만 일단 적었으면 됩니다. 1번 정도만 적었으면. 굉장히 깔끔하군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는 반띵이 된다, 평행이다 이건 똑같은데 얘는 시작하는 게 처음 1번은 일단 중점 2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걔를 연결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좀 달라요. 뭐냐면 한쪽에서만 중점을 찾아요. 한쪽에서만. 오른쪽 거 아직 안 찾았어요. 한쪽에서만 찾아요. 중점이니까 이 변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이 2등분이 될 테고 이 중점에서 어떤 선을 연결할 건데 그냥 냅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밑변 BC 보이죠? 이 밑변 BC랑 평행한 선을 그릴 거예요. 밑변 BC랑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려요. 그럼 선을 그리다가 반대쪽에 있는 변에 누군가에서 지금 만나죠? 반대쪽에 있는 점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그 점을 N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 N도 이 변 AC의 중점이 될 것 같아야 될 것 같아. 요곳에 중점이 될 것 같죠? 왜 되나 봅시다. 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삼각형 AMN이랑 전체 삼각형 ABC가 닮음인데 아까 저게 중점 연결한 거는 SAS 닮음이었단 말이에요. 얘는 무슨 닮음인지 볼게요. 평행선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틀이에요. 평행선이 나오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를 만들어주는 순간 AA 닮음이 돼버려요. AA 닮음이에요, 이거는. 그럼 닮음이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왼쪽 변, 이 위에 거랑 전체가 지금 대응변이에요. 닮음이 몇 대 몇이에요? 왼쪽 위에 거 1이고 전체는 얼마지? 2죠. 그럼 우리 오른쪽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대 2가 돼야 돼요.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N의 역할이 딱 반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죠? 반반 나눠주죠. 그래서 중점이 되고 그리고 이 길이 어떨 것 같아? 밑변의 길이 1대2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닮은 B 1대2죠? 네. 그럼 여기도 당연히 1대2가 적용이 돼요. 결국에는 2배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시작하는 그냥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1번하고 2번의 시작 느낌이 1번은 중점 2개 찾아서 연결한 거고 2번은 한쪽에서만 먼저 중점을 찾아요. 한쪽에서만. 변 하나에서만 중점을 먼저 찾아요. 그럼 변 하나에서 중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주냐면 평행한 선을 그렸어요. 평행선을 우선 그렸어요. 평행선을 우선 그렸고 이 밑변에 평행한 선을 우선 그렸을 때
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만나는 점이 중점이 된다는 거. 이렇게 중점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길이는 똑같이 1대2가 되니까 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림 자체는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시작하는 부분이 달라요.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AM이랑 BM 똑같은 중점 하나는 찾았어요. 그리고 평행선을 먼저 그렸어요. M에서 평행한 선을 그려요. 점 M에서 이 BC의 평행한 선을 그려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 이 M, J의 정체도 중점이었다. 그 다음에 길이는 똑같이 2분의 1이 된다. 뭔가 수식으로 이렇게 기호로에 나타내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중점 연계 정리가 저게 거의 끝이에요. 이거 문제를 풀면은 더 이제 조금씩 와닿아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게요, 이거는. 일단 작성만 좀 해주세요.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만나볼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91쪽. 91쪽에 2번 보이나? 91쪽에 2번 찾으세요. 이 2번 보시면은 중점이 4개 나와 있어요. 지금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2개가 나와 있어요. 선분 MN이랑 선분 PQ가 나와 있고 얘네들은 각각 이제 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튀어나오나 식이? 이번에 살짝 그려볼게요. 자, 지금 선분 AB의 중점이 점 M, 선분 AC의 중점이 점 N, 그 다음 선분 BD의 중점이 점 P, 그 다음 선분 DC의 중점이 점 Q, 요렇게 된 상황. 그러면 점 M 중점, 점 N도 중점, 그 다음 점 P도 중점, 점 Q도 중점인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책이랑 다르게 표시했어요, 기호를. 어쨌든 중점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점이 연결한 선분을 찾습니다. 중점이 연결한 선분을 찾아요. 이 연결한 선분은 누구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했냐면 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밑변의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니? BC 8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길이의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왼쪽 삼각형 주목해보세요.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 왼쪽 삼각형을 봐요. 이 왼쪽 삼각형에서 중점 M과 중점 N을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한 선분이 생길 텐데 이 길이는 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MN은 BC의 길이의 절반이 돼야 돼. 즉 MN의 길이는 8의 절반인 4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 이 직거리를 오른쪽 삼각형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보시면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점 P랑 점 Q가 중점이에요. 점 P랑 점 Q를 연결한 선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선분의 길이, PQ의 길이는 뭐의 절반이냐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 돼요. 지금 밑변의 길이 똑같이 8이죠. 같은 밑변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 8의 절반이니까 이 PQ의 길이도 4가 되는 거예요. 절반이라서. 문제에서 뭐래요? MN, PQ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MN과 PQ 두 선분의 길이의 합 얼마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 좀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풀면서. 네. 또 해볼게요. 이게 두 번째 중점 연결 정리를 활용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1-2번인데 94쪽이요. 94쪽이요. 94쪽에 1-2번 보이나? 1-2번 그림? 94쪽에 1-2번에 보시면 이것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중점 연결 정리를 활용하는데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네. 1, 2번 다 썼죠? 어차피 네. 지울게요. 그러면 이 1-2번에 중점이 나와 있는 게 있나? 일단 중점이 나와 있나 좀 찾아볼래요. 뭐가 나와 있나? 중점이 A, B의 중점 M이랑 맞아. 그거 나와 있어. 또 딴 건요? 나와 있는 거 있어요? M, D의 중점 G. MD의 중점 G 맞습니다. MD의 중점 G 맞아요. 그림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할게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어. 이게 딱 예쁘게 똑같이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넓이가 똑같이 그게 안 만들어져서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B, C, B, 그 다음에 M 중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도 중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시면 점 M 중점이라 했죠. 네. 중점 연결 정리에서 첫 번째 게 중점을 연결한 건데 두 번째는 달랐어요. 중점 연결 정리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한 중점에서 뭐 했냐면 평행한 선을 그렸었어요. 그럼 평행선을 이제 갖다 때려요. 이렇게. 그림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행한 선을 갖다 때려요. 그럼 여기 점 하나 만나는 곳 있죠? 이게 뭐가 되냐면 점 N이 됩니다. 그림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아까 걸로 했으면은 약간 이상했어요. 그림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어야 된다. G. 지금 보시면은 점 M에서 BC라는 이 밑변이랑 평행한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더니 어떤 점이 생기냐면 또 중점이 생겨요. 그 연결해서 만든 점을 점 N이라고 했는데 이 점 N은 선분 AC의 중점입니다. 선분 AC의 중점. 그리고 길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이 MN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MN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절반이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점 G, 저 점 G는 중점인데 쟤는 왜 나왔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쟤 왜 나온 거냐면 합동인 삼각형을 이용하려고 나온 거예요. 합동인 삼각형을 이용하려고 나온 거고 지금 보시면 이 MG라는 선분이랑 DG라는 선분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막꼭지각이니까 이렇게 막꼭지가 크기가 같고요. 평행선이 만들어졌어요. 평행선이. 억각을 찾으면 이 억각의 크기가 지금 똑같아요. 막꼭지가 똑같고 이 길이 같고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바로 이 밑에 생긴 삼각형 있죠. 방향 바꿔서 생긴 요 두 삼각형. 이 합동이 됩니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을 텐데 1-2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전체 15cm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어디랑 길이가 같을 거냐면 저 주황색으로 표시한 MN의 길이랑 주황색으로 표시한 MN의 길이랑 대응하는 변이 여기서는 어디냐면 CD죠. CD. 여기가 이렇게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길이를 A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 중에 중점 연결 정리 뭐라고 했었냐면 중점 연결 정리 결론이 이 연결해서 만든 요 선분의 길이가 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그 절반인 놈의 길이가 A니까 잘 생각해봐. 여기 길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 BC는 길이 어떻게 만들까요? 이 길이가 A예요.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BC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A의 두 배. 그러면 뭐가 되죠? 2A가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보시면 EA 만들었고 합동인 삼각형 한 쌍을 통해서 이 CD는 A라고 만들었어요. EA랑 A 합친 게 지금 몇 cm예요? 15cm. 네, 맞아요. 그러면 3A가 15cm가 되므로 A가 구할 수 있어요. 이 A 값은 5cm가 되는 거고, 이 A가 바로 뭐였냐면 MN의 길이였는데 혹은 CD의 길이였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의 길이는 어딘지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BC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BC. 그래서 BC 길이는 5가 아니야. 얼마예요? 12. 그렇죠. BC의 길이는 10cm라고 해서 구할 수 있고,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1-2번 같은 스타일은. 없는 보조선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문제여서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에서 중점이 연결한 거, 사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활용 볼게요. 이거 유형 3, 4 합시다. 유형 3, 4. 유형 3번 좀 보세요. 유형 3번에 갑자기 냅다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중점 연결 정리 써먹는 스타일인지 혹시 보이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중점 연결한 건데 이게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봐봐요. 중점에 연결한 거거든요. 어떤 성분들이. 지금 점 P 중점이고요. 점 S 중점이에요. 그 다음에 점 Q도 중점이고 점 R도 중점이에요. 이거 약간 감 안 왔을 것 같아서 봐줄게요. 눈으로 찾으세요. 삼각형 ABD 찾아보세요. 삼각형 ABD. 눈으로 책으로 찾아도 돼요. 삼각형 ABD 눈으로 찾아보세요. 찾았나? 네. 이 삼각형 ABD에서 중점 두 개, 점 P랑 점 S 연결한 요 선분 보여요? 네. 요 선분의 길이는 이 밑변의 길이인 BD의 길이의 절반이겠지. 그럼 이 길이의 절반이 저 길이가 될 거야. 우리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길이를 한번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 놓을게요. A라고. 그러면 BD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래요? BD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PS를 A라고 놨어요. 중점 연결한 거를 A라고 놨어요.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가 A야. 이 길이 2A라고 놓을 수 있겠죠. 2배니까. 이렇게 놨어요. 일단 이제 삼각형을 좀 바꿀 거야. 눈으로 찾으세요. CBD 찾아보세요. CBD. 눈으로 찾았어요. CBD? 네. 이 삼각형 CBD에서 점 Q랑 점 R도 중점이죠. 네. 이 중점이 연결했어요. 그럼 중점이 연결한 이 QR, 이 길이는 누구의 절반이냐면 BD의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BD 길이 2A라고 놨었지? 네. 그러면 이 QR의 길이 뭐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절반. A. A가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떤 두 변의 길이를 A랑 A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삼각형을 좀 바꿀 겁니다. 삼각형 BAC 찾으세요. BAC. 눈으로 찾으세요. BAC. BAC 보여요? 네. 여기서도 P랑 Q가 중점인데 이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어요. 여기 선분 PQ 보이나요? 네. 이 PQ를 선생님이 이번에는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2배가 되는 놈이 바로 AC죠. AC. AC의 길이는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B의 2배야. 2B라고 넣어요. 2B. 그 다음 이제 눈으로 또 찾으세요. DAC 삼각형 찾으세요. DAC. 찾았니? DAC? 네.
자, 이 DAC 삼각형에서도 중점 S랑 중점 R을 연결했어요. 자, 그럼 이 SR 길이 누구의 절반이어야 되냐면 AC의 절반이어야 되는 거 보여요? AC의 절반이어야 되니까 이 SR 뭐라고 놓으면 될까? AC가 2B였어. 2B예요. 절반이 되니까 뭐라고 놓으면 돼요? B요. 이거 B라고 놓으면 돼. 그러면 안쪽에 생긴 사각형 보이죠? 색칠된 사각형. 얘 둘레가 A, B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생겨나요. 문제에서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랍니다. 28. 그러면 A 두 개랑 B 두 개가 바로 28인 거예요. 28. 그럼 이렇게 일단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뭔지 봐볼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은 이라고 돼 있어요. 대각선이 뭐야? AC랑 BD가 바로 두 대각선 아니에요? 네. 얘네의 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은 AC랑 BD의 길이의 합인데 AC가 2B였고 BD는 2A였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2A랑 2B의 합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찾았지? 둘레의 길이 28로. 네. 얼마예요? 그러면 둘레,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의 합? 똑같이 28입니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28cm라고 해서 대각선의 길이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에서도 중점 연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삼각형이 총 4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 4가지 방향으로 다 바꿔가면서 찾아줘야 돼요. 유형 4번은요. 유형 4번 할 수 있니 혹시? 이거 중점 연결 정리 활용하는 건데 이거 도전해보세요. 유형 4번. 이거 중점 연결 정리 두 번째 그림 이용하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방향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좀 바꿔가면서 봐야 돼요. 자, 일단 점 M 중점입니다. 점 M 중점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N도 지금 중점인 거 보여요? 점 N도? M과 N이 중점이고 이걸 중점을 연결했으면 이 중점이 연결한 놈은 언제나 이렇게 밑변의 길이랑 평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찾을 거냐면 저 주어진 4cm를 이용해서 거꾸로 만들어진 트리가 하나 있어요. BAD 눈으로 찾으세요. BAD 왜 이래? BAD 찾아보세요. 찾았나? BAD?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서 중점이 연결했고 평행선을 그린 거니까 결국에는 이 MP라는 요 가운데에 나오는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 4cm의 절반이 돼요. 즉 MP 길이는 2cm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MP 길이. 근데 저기 길이 다 똑같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므로 PQ의 길이도 2cm고
그 다음에 QN의 길이도 2cm라고 해서 싹 다 2cm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어디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분의 길이? 저 BC.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뭔가 이 트리의 방향을 바꿔서 여기로 막아봐 이제. ABC로 보세요. ABC. ABC로 보시면 이 가운데 중점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 이 길이만 찾는다면 MQ죠. 선분 MQ. 이 길이만 찾는다면 이 길이의 2배를 때리면 BC의 길이가 나와요. BC 길이 얼마일까요? BC 중점 연결 정리 기억해요. 이 밑변의 길이는 가운데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의 2배라고. 얼마예요 그러면? 8cm. 여기가 4cm니까 2배, 즉 8cm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이라 좀 어려울 뿐이지 이걸 방향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진도 나간 부분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프린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제로. 그리고요, 지금 쉬는 시간 조금 갖고, 그 다음에 테스트 계속 못 봤던 거. 그 못 봤던 테스트 좀 볼게요, 오늘. 삼각형의 닮음 조건입니다, 테스트는.